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2024년이 밝았네요. 올해 소망 짧게 얘기해볼까요? 올해는 목표? 네, 올해 목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벌써 준비되셨군요. 네. 최근에 얘기를 한번 했어가지고 자 뭐냐 일단 헬스의 습관화. 네, 지금 몸이 개차반이거든요. 헬스를 다니겠다. 거의 뭐 작년 2023년 5월, 6월서부터는 운동을 못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이제 습관으로 만들자. 또 수진 씨가 또 운동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저 돌아있죠. 돌아요. 지금. 돌아있죠. 헬스장 우리 헬스장 광이 나면은 헬스장 가면 언제나 있고 막. 그렇죠. 항상 헬스장에 유령처럼 있는.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그거랑 좀 요새 너무 표현력이라든가 말하는 것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좀 짧게나마 글을 좀 써봐야 되지 않나. 어휘력이라든가 글을 써보겠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법을 어느새 이제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글쓰기의 습관화. 요거 두 개를 이제 습관으로 만들고 싶고 마지막 하모니카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모니카. 네, 원래 배웠었거든요. 문화센터에서 제가 하모니카를 2개까지 얹고 연주를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5개까지도 쌓고 연주를 하거든요. 위아래로?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입은 하나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추가하는 느낌이죠. 얘는 음역대가 달라요? 이게 알토 하모니카 테너 하모니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흰색 건반만 두고 치다가 이제 검은색 건반을 얻는 느낌이고 또 그러니까 점점 더 다양한 음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이제 언젠가요? 2017년인가 2016년도에 거기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입사하면서 뭐 정신 없고 교정 시작하면서 이제 하모니카를 못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마무리 싹 하고 자 이제 하모니카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구나. 수진 씨의 목표. 저는 지금 사실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고 요즘에 거의 요즘 미생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하면서. 어떠세요? 올해 목표 있으세요? 저도 운동이랑요. 이거 운동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목표를 만들지 말자가 제 목표인가요? 어차피 못 이룰 거. 약속. 그러니까 지금 허황된 약속, 허황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저는 그냥 운동 하나만 하겠다. 그 약속한다고 목표 세운다고 잘 지켜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 작년에 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있나요? 그것도 운동과 그런 것들이었죠. 네. 인류의 숙제 같아요. 운동은. 네. 이럴 거면 차라리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예를 들면 8시라고 하더라도 8시에 와. 운동하고 앉아를 해주면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운동장 헬스장에서 출근 퇴근 도장을 찍으면 맞아. 그렇죠. 그걸 해야지. 그쵸. 게이지가 차서 내가 오늘 이거를 10번 30번 땡겨야지 퇴근 도장이 찍혀. 그렇죠. 혹은 출근 도장이 찍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그렇죠. 많이 줄어들 텐데. 네. 줄어들까요? 그럴까요? 골 때리는 회사긴 하다. 근데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괜찮은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워치 사면은 맞아. 그게 진짜 저는 워치 사기 전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심박수?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고? 아니 걔가 메달 주는 거, 배지 주는 거? 그 어른이 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심지어 거기 배지가 거기 안에서만 표시되고 어디 실무로 나오는 것도 그쵸. 아니고 내 머리 위에 떠 있지 않잖아요. 네. 칭호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6번 운동한 사람이 뜨지 않잖아요. 근데 뜨면은 하나요? 근데 뜨면은
이걸 하냐고 표시하냐고요? 아니 덕홍인 같아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받다 보면 그거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소소한 그 네. 보상 같은 거. 수진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막 이렇게 뜨는 게 너무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가끔 워치를 안 차고 나와가지고 출근했다 그대로 운동하는 날에는 오늘 내가 흘린 땀을 보상받고 싶을 만큼 너무 아쉽고. 나 운동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거죠. 약간 그런 게 우혁에 그 굉장히 보상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 워치를 적극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 워치 좋습니다.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네. 아 그래요? 네, 자꾸 움직이라 몇 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필요성 혹은 욕망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수영 같은 거 하면은 몇 미터 했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게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괜찮은데 또 시계 안 차던 사람들은 차면은 또 불편해요. 답답하죠. 맞아요. 또 무겁잖아요? 안 무겁나요? 이게 적응되면 그렇게 무겁죠. 이게 무게감이 아예 안 느껴지죠. 사실 줄의 무게인 것 같아요. 워치 자체의 무게라기보다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또 시즌마다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의 책 뭔가요? 네, 문학소년단 시즌 7 22화는 정재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요즘 상당히 잘 나가는 책이라서 한 번쯤 베스트셀러. 네, 보셨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첫 번째로 정재하 작가는요. 1965년생 대한민국의 작가입니다. 전남 구례 출생이세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석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한 길만 걸으셨네요. 네, 한 길만 걸으셨고 현재 같은 대학교의 해당 과의 전담 교수세요. 데뷔는 1990년 빨치산의 딸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부모님이 빨치산이세요. 그래서 데뷔작이 좀 파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우리가 기억할 정도의 파장은 아니니까 아마 정부 부처에서의 파장이 아니었을까? 자기네들끼리 파장. 나만의 비극. 심했죠. 그때는 반공주의 이런 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뷔작인 빨치산의 딸이 이적 표현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판매 금지 10년을 조치받고 2005년에 재출간됐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2004년에 행복, 2008년에 나온 봄빛, 2013년에 숲의 대화, 2021년에 자본주의의 적 이렇게 몇 가지 소설도 있고 에세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2021년에 나왔고 단편집 최근에 나온 나의 아름다운 날들 이게 재출간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꽤나 팔리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이한 게 어린이 문학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네, 다수의 어린이 문학상에서 뭐 수상도 하시고 뭐 많이 쓰셨어요. 올라운더네요. 네. 위인 평전 이런 거 많이 쓰셨고 나폴레옹인가? 뭐 이런 것도 쓰시고 뭔가 생계 유지가 다 보이긴 한다. 맞아요. 역사책 뭐 일단 무조건 팔리는 책들. 네, 막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셨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돈 벌려고 미친 듯이 쓰셨다고 1년에 한 권 이상 쓰셨다고. 학습 문고가 또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효자였대요. 그런 것들을 쓴 게 아직도 되게 잘 팔린대요. 다행이네요. 네, 특이한 게요.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이력이 있습니다. 네, 1999년에 석사 취득하시고서 이제 10개월가량 문예반 교사를 맡으셨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학생들 아니면 본인의 경험이 재밌었는데 본인도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인기도 너무 좋았대요. 이게 본인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글을 써오면 이제 글을 고쳐주고 막 빨갛게 막 엄청 열심히 첨삭을 해주면 그 다음날 너무 좋아져서 오는 게 발전되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애들도 잘 따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민사고라 그렇죠. 그렇죠. 일반고였으면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정지하러 삼행시 짓고 이랬을 거예요. 선생님 조롱하고 막 놀리고 정지하 선생님 지금 이랬겠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생활이 되게 윤택하셨대요. 그때. 왜냐하면 당시가 99년인데 99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10개월가량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월급을 300만 원 주시고 시내에 18평짜리 아파트를 주시고 강원도 시내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시내 아파트를 한 채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게 파스테르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가 영어로 수업을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복 입고 다니고. 네, 근데 어떻게 국어를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나는 한국말로 하겠다. 그리고 그 훈장님이 모자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안 썼대요. 머리 아프다고. 네.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이때 이 회장님이 교장이자 회장님, 이사장님이 애국가를 4절까지 꼭 부르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사장한테 A4 용지 4장가량의 편지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눈밖에 나면서 잘렸는데 역시 빨치산의 딸이군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막 다리가랑이 붙들고 그 이사장 다리 한번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고 막 발로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대략 당신의 민족교육, 창의교육은 한국 교육계의 위대한 혁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애국가를 매일 4절까지 부르는 거는 너무 형식주의다. 이 학교의 이런 형식주의만 개선을 하면 이 학교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4장가량을 역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짜증나는 거죠, 이 사장은. 안 그래도 꼬장꼬장한 양반인데. 짧게 썼으면 몰라도. 이 꼬장꼬장한 양반 이거 4장 다 읽었을까 아니면 읽다가 버렸을까요? 아유, 제대로 보지도 않았겠죠. 네, 그냥 쓱 보지 않았을까. 뭐 딱 보니까 뭐 좋은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더 짜증났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실 때 피식 웃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비웃었는데 그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아무튼 완전 찍혔네. 네, 그래서 10개월 만에 이제 완전히 찍혀가지고 이제 해고가 됐는데 당시의 제자들과는 24년째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장이 빌런이네요. 그러네요. 나름의 사연은 있겠으나. 근데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인터뷰에서 인터뷰 하시는 기자분이 이번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25만 부가 팔렸는데 근데 소개가 그 진보권 인사들한테 그 추천서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추천이 많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빨치산의 딸 때문에 내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제 소설 중에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좌파적이고 그런 거 사실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인생을 그 이미지와 싸워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데뷔작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굴에 다시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신대요. 네. 오늘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나는 대학 시간 강사인 딸 고아리입니다. 나의 아버지인 고상욱은 1948년에 입산한 구빨치산이고 1952년에 위장자수한 사회주의자이며 1970년대에 다시 투옥이 돼가지고 6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서술의 메인 시점 자체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신 2000년대 초반 아버지의 장례식 3일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와 이제 인연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알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부터 시점이 1948년부터 52년까지 또는 1980년대 초중반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다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서술을 좀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간단하고 그렇죠. 말을 꺼내서
설명을 하자니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서 인물이 너무 많아요. 네,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 간의 경계가 분명치도 않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 읽어 마라. 네, 다음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고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단연코 이것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너무 유쾌합니다. 유쾌하죠. 유쾌보다 오케이. 위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이 뭐랄까 유머다. 유머지, 한국의 흥이지. 그쵸. 이게 한국인의 어떤 해악의 정서랄, 해악이죠. 그쵸. 그거를 또 사투리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더 익살스럽고 어떤 그냥 막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죠. 가끔 아까도 뭐 이 그러니까 선생님일 때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딱 알겠는 막 웃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정 레벨을 올라간 그것이 나이건 뭐 경험이건 연륜이건 뭐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얘기만 해도 귀가 가는 게 있고 썰만 풀어도 그냥 귀가 재밌는 그냥 그런 류의 소설입니다. 그냥 읽다 보면 뭐 그냥 스르륵 넘어가고 뭐 굳이 가독성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그만큼 위트 있어서 진짜 남의 장례식 얘기 듣는 건데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듣는 건데 웃깁니다. 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서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딸이 심지어는 좀 자중을 시키기까지 하죠.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오버 아니야? 근데 막 울면서 웃고 막 이런. 사실상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즐거운 락이죠? 왜 이렇게 커 보일까? 이것은 대단하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수진 씨가 고민하셨던 부분, 커다란 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이런 성장 과정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조문객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우리 아버지의 면면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쵸. 그 이상 어떤 거를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작품이 좋아가지고 막 읽지 말라고 못하겠지만 어쨌든 컨셉상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해 두셔라. 약간 이게 이유입니다. 이야기의 메인 줄기는 얇고 어떤 그렇죠. 나뭇잎이 너무 커다란 오히려 나뭇잎에 가려서 메인 줄기는 약간 가려진 느낌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 언젠가 이거 로맨스정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개 쩌는 노래는 유튜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단다고 하죠. 댓글에다 사연이 달리죠. 내 사연, 뭐 내 아버지 이야기, 뭐 나의 뭐 과거 이야기 이런 것들 내 이야기를 달게 되는데 읽다 보면 재밌게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으로서도 위로받는 기분, 위로라고 하긴 좀 뭐하고 자식으로서도 그냥 나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나의 이야기를 또 떠올려 보게 되고 또 저는 지금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죠.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오해나 이미지 속에 감춰진 것에 대해서 나 혼자 갖고 있는 어떤 그냥 그런 뭐랄까 아쉬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은 나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냥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작가가 주인공이 아버지 사실 이랬구나 그런 점에서 큰 위로 아닌 위로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명작이지 않나. 네. 그런 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조금은 작가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조금은 정치적인 도서가 돼버린 느낌인 거죠. 그쵸. 이게 또
또 의도가 어쨌건 예, 그렇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유시민 작가가 추천을 하면서 되게 또 시끌시끌했던 그런 도서입니다. 이게 뭐 빨치산을 미화하거나 뭐 영웅시하는 그런 소설이었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께서 추천하셨겠습니까? 라고 이제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런 말이 나오는 소설 나 이 책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소설임을 좀 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간 시끄러웠다. 네, 시끌시끌한 소설이기 이슈 때문에 있는 소설이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어쨌건 한 사람의 실제죠. 그렇죠. 거의 어떤 존재했던 한 인물의 이제 인생을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오죽하면 사람이 그랬겠냐라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어떤 그냥 강한 이데올로기에 헌신했던 인물, 그냥 나만의 신념이 투철했던 인물의 하나 그 삶의 과정을 엿보는 일은 어쨌건 도움이 됩니다. 내 삶에 들여올 부분은 들여오고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면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냐 읽다가 제가 오히려 이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히려 막 분노하게 되는. 답답해 미치겠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어떻게 사냐 싶은 부분도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와서 결국엔 또 그 마지막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냐라는 문장을 볼 때 그래 나도 좀 이런 정서로 살아야지. 사람 오죽하면 그렇겠냐라는 사실 관용의 정서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미처 뭐 화병 나는 이야기지만 그냥 그런 어떤 하나의 색깔 짙은 사람의 삶을 엿보게 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감회라든가 감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얘기가 나올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라도에 정서가 있는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고 해도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딥하게 적혀 있는 거죠. 원래 어떤 글을 사투리로 쓰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들을 때는 잘 들리는데 이걸 글로 읽을 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네. 읽고 나서.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표정이나 동작이 같이 오니까 대충 이런 맥락이겠구나 못 알아들어도. 근데 이걸 글로 읽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뭐 어딘게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어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과정들 이런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 한 명 앉혀두고 읽혀야 되는. 한번 너가 소리내서 읽어봐라잉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읽으면 그래 이런 의미였구나. 오히려 그렇게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예. 사투리 진합니다. 네, 상당히 진하죠. 수인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는 이 책을 되게 읽으면서 2023년에 나온 소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는 감히 평가할 수가 없는 정도의 소설이다. 네. 극찬이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요약할 수도 없고 이 어떤 아버지라는 이 개인의 어떤 인간성과 겪어온 이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사이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이 너무 뭐랄까요? 우리 저번에 김장 얘기할 때 사람 나고 김장년지 김장 나고 사람 났냐 그러잖아요. 이념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개인의 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이념을 선택하시고 그걸 지지하시는 건데 그런 원론적인 본인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한 개인이 어떤 결과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 속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드는 소설이었고 정말 읽으면서 이입이 많이 돼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우프달까요? 되게 눈물이 나는데 너무 웃기고. 해악이네요. 해악, 정말. 이거는 진짜 한국의 어떤 정서 그 자체가 아닐까? 진짜 너무 한국적인 책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한국. 그 어떤 책보다 진짜 한국적인 책이에요. 네, 이거는 외국인들이 너무 절대 보면, 외국에서 상은 받을 수 없을 것만 같고 이거를 이 사투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맞아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은 지리산 빨치산의 역사를 누가 공감할 것이며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드는 대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잘 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네. 극찬이네요, 정말로. 네. 챈들러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제가 또 빨갱이 출신이었어요. 또 사회학과. 네. 저희 학교 3대 빨갱이 학과 출신. 네, 붉습니다, 붉어요. 또 그런 출신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정서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정지아 작가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나 그런 인물 아니다. 나 이미지가 그렇고 쓴 책이 그렇고 해서 그렇지.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런 인물 애초에 빨치산의 딸로서 잘하면 오히려 안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게 되죠. 네. 그냥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서술로 이 오히려 부모님을 좀 조롱하고 비꼬고 희화화하는 이 사회학 개그 계속 그렇게 평가하는 게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뭐 역시 뭐 유물론 아버지답게 어쩌고 저쩌고 이 뭐 무릎을 탁 졌다. 역시 아버지는 빨갱이가 맞았다. 뭐 너무 웃겨가지고 또 대학생 때 이러고 놀았거든요. 친구들끼리. 이렇게까지는 안 놀고 그냥 뭐 우리끼리 자학개그 하는 것처럼 뭐 노는 사회학과를 배운다는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그때 생각 나오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읽으면서 새삼 진짜 한국적인 책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근데 읽으면서 초반에는 엄청 제가 이거를 그 짧은 시일 안에 또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 빌릴 곳이 없어서 너무 인기 도서라 샀는데 사자마자 읽으면서 집에 가면서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길 너무 잘했다. 좋은 책 잘 샀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교보문고 온라인으로 사지 말고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대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교보문고에서 또 이런 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책, 더 잘 돼야 하는 책 그런 책에 뭐 전혀 돈이 아깝지가 않다. 대단하다. 하다가 읽어가면서 근데 아까 로맨스성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얘기했던 그냥 그런 거 있죠. 이 구성은 어느 정도는 사실 뻔하다면 뻔합니다. 에피소드의 반복이에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지나고 아버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아버지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었어 아버지는 이랬었구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조문객이 찾아와서 그 사람과 에피소드 풀어놓고 이런 에피소드의 반복이 저는 좀 별로예요. 사실 많은 애니메이션도 이래서 하차를 했거든요. 한때 이누야샤를 너무 한번 봐보고 싶어서 사실 또 걸출한 OST가 있고 또 너무 명작 애니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니까 이누야샤를 이제 또 요새 OTT엔 이런 것들을 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쵸, 다 올라와 있죠. 보다가 어느 순간 계속 지치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대 스토리는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가죠. 뭐 사원의 구슬을 모으죠. 그 여정 속에서는 계속 반복입니다. 이 요괴를 만나서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이겨. 이 요괴를 만나서 싸우고 이겨. 이 요괴가 마을을 습격했는데 싸워서 이겨. 이 반복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어차피 이기겠지. 거기서 오는 어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피로함까지는 아닌데 좀 흥미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한 중간쯤서부터는 조금 집중력 하락되고 좀 잘 게다가 이제 여기서 아까 로민성이 얘기한 이 사투리 때문에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뭐 그랬겠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냥 요건 넘어가자. 이 조문객 편 넘어가자. 소챕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쵸. 그냥 그런 건 넘어가자. 해서 한 중간쯤서부터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었으나 결국 읽고 나면 마지막에 또 절절하게 이제 아버지에게 사실 하는 멘트로 끝나잖아요. 그것까지 읽고 나면 역시나 대작이라는 것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에서 해방일지라는 제목이 되게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책 이전에 너무 유명했던 해방일지가 있잖아요. 나의 해방일지. 네, 나의 해방일지가 있고 전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으나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해방일지 했었을 때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드라마가 되게 결이 맞닿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실 몰랐던 아버지의 면면들을 본다라는 것에서 왜 해방을 썼을까? 그 뒤가 그리고 또 아버지 해방도 아니고 일지일까?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 지점이 전 좋았어요. 저는 아까 수진 씨가 얘기를 하셨나? 이 조문객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그냥 조문객들을 대하면서 아 맞아 그때 아버지 그랬었었지. 그러니까 조문객에게 내가 몰랐던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 조문객들이 내가 잊고 있던 아버지의 기억을 그냥 되살려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아버지는 사실 아닌 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갇혀 있었고 그 딸치산의 딸로서 어떤 반감이라거나 좀 원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갇혀 있었으나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은 내가 잊고 있어 혹은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결국엔 이 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해방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제목 한 번 더 극찬을 하게 되고, 역시 어떤 일정 이상의 경지로 오른 책이 아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2023년 저희가 2024년이지만 23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맞아. 책이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사람 냄새 나잖아요. 완전 이건 된장이죠. 진짜 된장 냄새 나는. 그리고 일단 배경이 사기인 게 이 등장하는 곡성과 구례가 제 시골이거든요. 마침 저의 시골이고 아버님이 예. 그리고 어머니도 곡성 옆에 있는. 그래요? 그래서 이 구례 곡성은 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냥 제 홈타운 같은. 그리고 이분들의 뭐 그 도시의 풍경이나 그런 사투리들 이런 게 너무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읽으면서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이 곡성 나오는 작품 권해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곡성이 미디어에 잘 안 노출돼요. 그러니까 영화 곡성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미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그 뉴스 보거나 어디 뭐 이렇게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볼 때 곡성이 나오면은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다들 보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이 작품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집성촌의 그런 풍경들, 형제끼리 같이 살고 윗집 아랫집 살고 이런 풍경들 이런 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저는 주인공 아버지 그러니까 고상욱 씨를 저희 할아버지라 생각했고 할머니를 뭐 어머니라 생각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몰입을 방해된 게 아니라 가족들을 약간 가상 캐스팅하면서 약간 이렇게 읽는 재미도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게 전부인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또 제가 아까 싫어하는 굳이 사투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 그리고 별다른 내용 없이 진척되는 질척질척거리는 전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혹평을 하거든요. 너무 별로고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 소설은 그럴 수가 없는 소설입니다. 힘들지만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아버지의 그런 웃긴 유물론, 뭐 사회주의자 드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보면서 혼자 막 웃기도 하고 진짜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감동 포인트, 또 이게 또 훌쩍훌쩍하고 울컥하고 또 웃고 울고 막 이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간만에 읽은 훌륭한 작품이었고 각자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노년을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게 될까? 아버지가 내가 어떤 모습을 모르고 있을까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스트셀러인지는 이렇게 납득이 간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투리가 진짜 재밌어요. 네. 여기가 구례잖아요. 구례 곡성 이쪽이랑 그쵸. 또 완전 전라남도 광주 이쪽이랑 또 사투리가 다르고 네. 거기 지리산자락이랑 붙어 있는 그 임실 요쪽이랑도 사투리가 약간 비슷하면 다르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곡성 진짜 시골이거든요. 너무 너무 웃기는데.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읽기는.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은 저 진짜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떤 거를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연습됐는데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안 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니까. 그거랑 읽다가 도무지 유출 못하겠어 찾아본 건 한꾼에. 네. 한꾼에 그런 거 있죠. 한꾼에 어디 나오죠 그게? 이 소설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함께. 한꾼에 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봤어요. 좀 중요한 단어 같아서. 수진 씨나 친들러 씨 주변에는 이렇게 전라도에 대한 그게 있나요? 배경 지식이나 뭐 사투리에 대한 익숙함? 저는 있죠. 저는 아버지가 전라북도 분이신데 북도분이시군요. 임실. 네, 임실 남원 이쪽이어가지고 그쪽 사투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보다 약간 말드하기는 한데 여기가 좀 더 진한 버전. 딥하죠 이쪽이. 네, 이쪽이 좀 더 딥하네요. 네. 들어보니까. 저는 뭐 없죠. 그래서 힘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막 부모님 시켜보고 그랬어요? 시키진 않고 따로 사니까 그냥 보내드렸죠. 네, 이런 작품이 있다 이렇게. 아니 저는 너무 진짜 재밌었던 게 176에 진짜 자주 듣던 말이 나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그 전라도 분들이 암시랑토 안다 그러고 예. 암시랑토 안 와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죽은 줄 알았구마요. 근데 참말 이상하지라. 매물 내려놔본 게 암시랑도 안 씁니다. 막 이런 그 나중에 이게 아버지가 숨어 있는 경찰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문을 딱 열었는데 있으니까 딱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순갱을 그만다고 하면 살라줄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써져 있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너무 생각이 나면서 이 억양이 순갱 살래줄라요. 이게 너무 상상이 가면서 원래 시골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본인들은 진지하신데 나 혼자 웃음이 터질 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럼 막 얘기하시다가 막 열변을 막 토하시다가 갑자기 엄마 왜 웃냐? 막 이러잖아요. 네, 너무 웃겼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떤 일정 이상의 연륜이 돼야지만 나오는 바이브. 네. 좋았습니다. 워치캣. 워치캣도 너무 웃겨요.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그래 익숙한데도 이제 저는 소리 내면서 좀 읽었거든요. 이거 소리 내야지만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워치캣 너무 웃겨. 근데 말할머니들이 뭐 하면은 시골에서 워치카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교보문고 이북으로 듣는데 이게 오디오북? 예, 오디오북으로 듣거든요. TTS로. 근데 이거를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읽으면은 TTS를 읽으면 못 알아듣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말맛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억양이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뭐였어요? 아버지가 보여줬던 아버지의 삶에 있었던. 저는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아랫집에 사는데 작은 아버지가 자기만 만나면 이제 우리 아버지만 만나면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점잖은 양반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어디에더라? 그렇죠. 뭐
누구 아는 사람 손들어. 네, 손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가신 거잖아요. 고상욱이 본 사람 손들어 이러니까 경찰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고상욱이 우리 작은 성인데요. 작은 성이 문청 맨당위원 장인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좋았고 나는 우리 형을 존경하고 멋진 형 자랑하듯이 나 알아요. 우리 형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 면당위원장은 면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작은 아버지는 형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웃겨요. 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이 진짜 슬픈 에피소드인데 너무 사람을 웃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구를 머리에 대고서 그 마을에 내려가는 거야. 고상욱을 잡으려고, 우리 아버지를 잡으려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큰형은 이미 산으로 도망가고 없고 그 집에 이제 나의 할아버지죠. 고상욱 씨의 아버지가 딱 척하니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우파야. 우파야, 보수주의자야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군인들이 이 빨치산 이 빨갱이들 집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총살하고 그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입을 나불대가지고 이 아버지도 죽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초반에는 그 작은 아버지가 좀 너무한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 이때 이 사람이 빨치산 출신이어가지고 뭐 그 친척집의 아들이 육사를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좌제 있었어요. 연좌제 있어서 못 가고 막 이런 것들 온갖 그 가족들의 어떤 원망을 되게 듣는 그런 위치였는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복잡함이 그려지는 게 정말 명작이다. 명작이다. 진짜 명작. 저는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형광등 가는 씬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이고 원놈의 남자가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 낀대 하면서 못하나 윤재보다 나은 것이 없단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긴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한 걸 이때 처음 안 거죠 주인공은.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재혼을 하셨대요. 누구긴 누구겠냐 네 엄의 첫서방이제. 서방 앞에서 첫서방 야그를 절에 당당하게 꺼낸 사람은 대한민국 네 엄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도 바이브가 살아있네요. 네, 그럼 잘하시네요. 저희 또 광주 이모들 만나면 다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그럼 로맨스 형도 그때 사투리 써요? 그쵸. 저도 그냥 그냥 평소에 쓰지는 않는데 그냥 이모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농담 따먹기처럼. 예. 그죠. 원래 그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모를 따라하는 거죠. 제가 이모의 사투리를. 자기도 모르게. 네. 아무튼 이 형광등 씨 너무 재밌었습니다. 형광등 진짜. 근데 여기서 너무 골 때리는 사람 맞아요. 역사예요. 골 때리는 부모님.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해방 직후에 이런 일들이 어떤 약간은 이 반공 사상 이후로 약간 사람들이 약간 외면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을 이렇게 뭐 이렇게 TV에도 못 나오게 하고 당연히 막 수감시키고 이러니까 쉬쉬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에 대해서 되게 들여다볼 일이 우리가 없었던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소설을 보면 이 개인은 굉장히 화끈한 합리주의자. 그쵸? 원론적으로 정말 열려 있으신 분. 무슨 얘기가 들어와도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논리와 그런 것들로 결정해서 정말 그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으신 사고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되게 중학생 뭐 나이 한참 차이 나는 애들이랑도 잘 지내고. 네, 그죠. 말이 이렇게 사고가 열려 있으니까 꽉 막혀 있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꽉 막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얘기를 해보면 진짜 편견이 없으신. 맞아요.
그 모내기철에 왜 밤에 다음날 이제 같이 일해야 되고 또 외부 인부가 오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대충 한다. 근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그 뭐 자기 아는 사람의 사위가 그냥 급사했다는 얘기 듣고 난 지금 여기 가야 된다. 그냥 그 장면.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럼 우리 모내기는 어쩌냐 했을 때 당연히 또 오죽하면 이 새벽에 그럼 나한테 전화를 했겠냐 하면서 이제 떠나죠. 그리고 당연히 모내기 엉망되고 어머니 그거 혼자 뒷수습하느라 이제 끙끙 앓고 완전 서럽게 울고. 그리고 이제 뭐 가가지고 뭐 또 택시비 지어주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나중에 갚겠다 하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또 위트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그러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그렇다 한들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탓이고 그래서 더더욱 혁명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냥 좀 이런 맞아요. 저 그거 책갈피 꽂았어요. 비꼬는 듯한 이런 위트나 아니면 뭐 아버지의 민중이 그렇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어느 집에 있다면 너무 큰일이 저한테는 너무 큰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전 너무 비극적일 것 같아요. 제 삶이. 그죠. 아버지는 저기서 저러고 있고 엄마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나는 우리 집 어떻게 막 너무 내 삶이 너무 비극적일 것 같은데 물론 이 분도 이걸 다 겪어오고 나서 회상하게 그렇겠지만 또 근데 이런 그런 와중에 또 서로 타격감은 지대로 날리는데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죠. 엄청 비꼬는 거잖아요. 뭐 혁명했다던 사람 얼마 아픔이 사실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한테 아버지의 민중이 그렇지 뭐 아버지의 민중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해도 뭐 본인도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엄의 뭐 첫 남편 첫 서방 이런 쿨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 저는 안 그래도 뭐 소심이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너무 무겁고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비극적이고 세상 참 살기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보다 제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위트를 잃지 않는데 하면서 그냥 그래 뭐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사실 삶은 이런 건데 뭔가 이렇게 그냥 즐길 것 투성 뭐 사실 즐길 건 아니었고 그 당시 얼마나 이 어머니는 비극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서술하는 이 작가의 태도가 그냥 그걸 너무 담담하게 위트 있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지금을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달까요? 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온도차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자전적이어서 그런지 나라는 화자가 여기서 되게 냉소적이기도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본인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자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전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감정 기복이 없으시대요. 역시 멘탈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그러셨대요. 이런 부모 미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아버지가 팔치산이어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 전날에 막 취소됐다거나 출세길 막는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약간은 본인의 그런 게 있지 않나. 결혼을 안 하시고 지금도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여기에 그 에피소드 중에 그 149페이지에 1989년에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가 있었다. 광주 교도소에서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는 그이가 반내골로 찾아왔다. 감옥에서 40년 가까이 지냈다는데 압구정 갤러리 앞에 서 있어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양복 차림이 멋스러웠다. 배우를 해도 될 만한 얼굴이었다. 장성 만석군 집안의 장손이었다는 그는 자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돌아갈 고향조차 없다고 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너무 웃겨요. 노동이 힘들어.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서울서 뭐 해먹고 사는가? 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입성을 본 게 누가 생겼는갑지? 그래가지고 누가 생겼냐 여자 있냐 그랬더니 모으는 여잔디 반반 얼굴로 홀겠고 막 그러니까 작은 식당에서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식당에서 먹고 사네. 자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말을 어쩌자고 민중을 등쳐먹고 산단 말인가 말 이렇게 노동을 하란 말인데 노동을 이러니까
이 사람이 밥 숟가락을 넣더니 노동이 힘들어. 그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놈의 부르주아 근성은 머리가 희캐져도 뿌리가 안 뽑히그마이. 그런 놈이 몰라고 볼개기를 갖고 말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부르주아 빨치산이 또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정말 노동이 싫어. 노동이 무서워. 진짜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근데 조금 이거를 오히려 챕터를 끊어줬으면 조금 덜 혼란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소제목을 달아서. 예,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 조금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그쵸. 그런 이 인물이 저 인물이었나? 좀 엉키기도 하고 짧은 단편들이 여러 개 묶여있는 느낌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요 얘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그 사투리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나? 아니면은 이 책은 근데 진짜 인정이긴 해요. 이렇게 써야 돼. 이 책은 써야만 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써야만 하는 물론 이렇게 안 썼더라도 지금의 성과는 거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맛은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더 100% 읽었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패스한 부분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100% 같진 않아요. 차라리 못 읽고 힘들어서 예를 들면 저는 찾아보고 알았지만 어떤 누군가가 한꾼애란 말을 결코 알지 못한 채 그냥 다 읽었다고 칩시다. 결국 이게 함께란 단어인지를 몰랐어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미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이 소설의 정도 같긴 해요. 그게 오히려 100%로 이 소설을 즐기는 게 아닌가. 물론 안다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다른 소설 같은 경우는 저도 로맨스전과 의견을 좀 같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 좀 깨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얘기 저번에 좀 다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예를 들면 미국 남부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이에요. 그럴 때 자막으로 우리나라 아무 지역 사투리를 갖다 두는 때가 있거든요. 아 그쵸. 전라도 사투리 쓰거나 경상도 사투리 쓸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 진짜 그거는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지금 물론 제가 이것을 정식 버전으로 정식 버전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다 OTT마다 자막이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버스타드 거친 녀석들이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보면은 그 누구냐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가 사투리가 정말 심하거든요. 미국 어딘가 출신, 켄터키 출신이라 그랬나?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건 지금 미국 사투리예요. 막 이러면서 미국 사투리인데 자막으로 경상도였는지 전라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투리로 써놨어요. 그게 너무 깨더라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많은 이미지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국 남부 사투리를 쓴 켄터키가 지금 남부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남부라고 한다면 미국 어느 지역 사투리랑 그걸 갖다고 그걸 붙여놓은 거지? 그건 그쵸? 너무 위험한 일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소설일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용납이 되지만 만약에 외국 소설을 번역을 하는데 진짜 그런 사투리를 썼다? 그건 진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수인 씨는 어떠세요? 그건 그냥 어떤 문자 표기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폴씨거든요. 폴씨가 벌써인데 사실 실제로 전라 사람이 읽으면 폴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에서 조금 파열음이 좀 큰 거예요. 펄씨 정도? 아 폴씨가 아니라 폴씨 그렇게 약간 피읍의 파열음이 좀 큰 정도? 근데 이걸 정확히 이 문자로 구현내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투리는 굉장히 그래도 표현이 원어민답게 잘 돼 있다. 맞아요. 고승이 누구보다도 사실. 그렇죠. 저는 사투리를 써서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맺은 말 정도만 랑깨라고 끝내든가. 오히려 그러면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한 혼종인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러니까 어미만 지금 그 처리하라는 근데 거잖아요. 그
전달력 그 글로 전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내용 전달 잘 될 수 있게끔. 이게 오히려 작가가 사투리를 쓰다가 오히려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한군에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한군에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작가였는데 한군에라고 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오독할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혼종이어도 맺은 말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단어를 아예 바꾸는 거는 좀 그렇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놈의 아까 그 이어서 하는 저놈의 부르주아 근성은 머리가 하얘져도 뿌리가 안 뽑 히그마이 이 정도는 그런 놈이 뭐 하려고 빨갱이는 돼갖고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놈이 멀랐고 꼴갱이 돼갖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그런 전달력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검수하는 출판사 편집자 진짜 힘들었겠다. 그쵸. 한글 파일에서 빨간 줄이 쳐져야 되는데 빨간 줄이면 내가 꺼야죠. 이게 오타인지 기능 꺼야 돼. 기능 꺼야 돼. 오타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찾아봐. 이거 착한 이거 맞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또 이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뭐 가난하게 오래 살래, 돈은 많은데 일찍 죽을래. 신이 묻는다면 나는 필사적으로 후자를 고를 터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다시. 가난하게 오래 살래? 아니면은 돈은 많은데 일찍 죽을래? 이거 역시 이제 얼마나 일찍 죽느냐의 문제죠. 몇 살에 죽습니까? 돈 많은데? 돈 많은데 40에 죽는다. 돈 많은데 40에 죽습니까? 네. 10년을 더 못 사네. 돈은 얼마나 있죠? 돈은 무한대. 무한이죠. 네, 무한대. 10년도 못 산다. 8년 사나? 7년 사나? 가난은 얼마나 가난하죠? 110살까지. 40살에 죽겠습니다. 40살에? 근데 매일매일 좀 안타깝긴 하겠다. 진짜 잠드는 게 아까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에게 진짜 무제한의 돈이 있고 난 40살에 죽는다는 걸 알면 카운트다운 되잖아요. 와, 이거 하루하루 잠 어떻게 자지? 수진 씨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 40살에 죽을래요. 짧고 굵게 살다가 40살에 죽을래요. 제일 먼저 그럼 뭐 할 거예요? 지금 그 계약을 했어요. 신이 혹은 악마랑.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별거 할 것 같지는 진짜 않네요. 저는 요트 살 거예요. 여행도 한두 번이지. 요트를 산다. 요트 살 거예요. 그거랑 그거랑 전용기. 일단 전용기? 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세계 너무 유명한 호텔에서 일단 좀 살고. 진짜 상상해 이 빈곤이죠 이것도. 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게. 근데 호텔 저는 잘 이제 부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지내는 거 이런 거 별로 부럽지 않거든요. 이게 나의 자취가 묻어 있는 작더라도 나의 공간에서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물론 그러니까 평생 호텔에 살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멋진 너무 유명한 호텔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한번 스위트에서 한번 자보고 사실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뭔가 예를 들면 지금 일산 호수공원을 제가 사요. 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사요. 국가로부터 삽니다. 네. 또한 무한이니까 사서 제가 원하는 더 나은 방식대로 좀 리모델링 혹은 공원의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도시 디자인을 좀 바꾼다거나 공원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필요한 게 있나요? 제 돈 들여가면서 근데 최근도 아니지 한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이 좀 잘 돼서 네, 맞아요. 예쁘긴 한데 네, 잘 해놨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고양시장 출마하실 때 하시면 되고. 저는 가난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병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무병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유병인지 무병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네. 가난하게 오래 산다는 게 무병이어야지 되는데 그쵸. 유병이면은 너무 힘들죠. 그쵸. 유병이면 진짜 하루하루 고통이죠.
근데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런 게 그 돈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은 결국에 그 가족 간의 가족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요. 나이 들면서 좀 그런 거에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가난할지언정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네, 아빠도 아버지한테 연락. 전화가 하트가 2개나 붙어있어요. 어쩜 또 요새 혹시 어머니는 뭐라고 주장되신 거? 엄마도 하고 하트돼 있는 것 같은데요. 챈들러 그럼 씨는 혹시 형제 저는 오빠가 있죠. 뒤에 하트가 있나요? 없죠. 없죠. 챈들러 씨는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아버지. 저 똑같습니다. 엄마 하트, 아빠 하트. 본인의 의지로 다른 하트인가요? 이게 촌스럽지만 근데 제대할 때 이렇게 저장해놓고 안 바꾸게 되죠. 네. 제대할 때 막 차올라요. 그렇죠. 가족에 대한 제대 너무 차올라요. 그래서 잘해야지.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한 명 저희 직계 가족 동생, 여동생 차마 동생 하트는 내가 쓸 수 없어서 하지만 또 이미 차오르긴 차올랐어. 이건 또 그래도 바꿔줘야 돼. 그래. 이름 석자는 안 돼. 해서 한 게 내 동생. 이것도 지금 사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내가 건들지 않겠다. 어떤 그때의 마음가짐 같은 거랄까. 저는 오빠 핸드폰에 걸림돌이라고 저장해놨어요. 어느 날 내가 핸드폰을 찾으려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010 이렇게 하고 딱 쳐가지고 딱 보는데 딱 찍으니까 걸림돌. 저도 형이 있는데 형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봅시다. 저장을 하긴 했겠죠. 근데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왠지 이름 석자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한 글자네요. 형. 네.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는 엄마 왓슨이고 아빠는 아빠 너입니다. 네. 옛날에 엠마 왓슨 그 때문에 엄마 왓슨으로. 그리고 또 이런 그래도 또 묵직하게 그래도 오늘 편을 마감하고 싶어서 제목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해방일지입니다. 사실 나의 해방일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무엇에서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죽어서야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평생 나는 아마 물론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죽기 전에 뭐 당장 내년에 잘 한다면 계획 잘 세워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뭐에서 좀 해방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에 있어서 떡볶이 맘껏 먹어도 이 탄수화물과 이 굴레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치즈 인간의 육신의 인간의 육신의 어떤 한계에서 치즈 떡볶이 아무리 먹어도 삼시세끼 먹어도 살 안 쪘으면 좋겠다. 저 똑같아요. 진짜? 전 이 다이어트의 굴레. 그러니까 해방되고 싶다는 게 예를 들면 갑자기 지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더 이상 그게 예쁜 몸이 아니야. 돼지가 미인인. 뭐 그런 세상을 꿈꿔요. 아니면은 말하신 대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놨고 내가 이제 더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나의 몸은 망가지지 않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다이어트는 평생에 동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먹을 때 고려를 하는 걸 안 하는 나 이 시간에 먹어도 될까라거나 나 이렇게 많이 고민들. 먹어도 될까 나 요새 좀 찐 거 같은데 뭐 샐러드 먹어야 돼. 이 모든 것에서 그냥 이 모든 그냥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먹으면서 더 먹을까 이거 칼로리 또 생각하고 이거 내가 먹으면 내일 점심 안 먹어야겠네 이런 생각 계속을 하면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해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엄청 크죠. 저한테도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본 로맨스 정님은 살이 잘 안 찌시는 것 같은데 항상 지금 조심하는 항상 숨겨놓고 있어요. 촘촘하게 이렇게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탄탄한 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심 있게 누가 쳐도
쉽게 그쵸. 넘어지죠. 저는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제 업무에 있어서. 아 그러겠네요. 진짜 몸싸움 장난 아니죠. 실일이 많으니까 네. 코어가 좋아야 되는구나. 장난 아니죠 몸싸움이. 코어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가린다고 등짝 맞고 왜 이렇게 세게 미냐고. 주짓수를 한번. 근데 그런 저 주짓수도 저도 이제 시작하시려고요? 예. 좋아요. 코어에 되게 좋아요. 새해 목표? 운동의 그 주짓수가 포함입니다. 네. 지금 알아본 데가 있나면 이제 알아보기 시작인가요? 격투창고 상암점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결제 직전? 결제 직전입니다. 지금 3개월 이상 하면 도복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3개월은 해야지 뭔가를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계속 하고 저는 그런 헬스 이런 것보다는 도복 입고 하는 운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뭐 검도, 태권도 이런 거 배우면서도 그게 배우는 게 좋은 게 도복을 입는 게 좋아서였거든요. 검도 좀 끌린다. 네, 검도도 좋아요. 근데 검도는 다이어트가 잘 안 됐어서. 근데 주짓수도 막상 해보면 스파링 해도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해보셨나요 주짓수를? 네, 저 주짓수 했는데 손가락이 2번 부러져가지고 그만뒀어요. 그쵸,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복 스포츠인데 이게 유도도 그렇고 당겨야 되는, 이거 소매 싸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굴르고 같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새끼손가락이 짧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대도 작고 힘줄도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근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도복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초반에 테이핑을 잘하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랑? 네. 감아서. 두꺼운 하나의 손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마디가 이렇게 옆으로 휘지 않도록 관절염이 많이 와요. 주짓수를 하면 옆으로 꺾이니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테이프를 사가지고 잘 테이핑을 이거 테이핑을 초반부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마디가 농사에 오래 하신 분들처럼 울퉁불퉁.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이 악력을 쓰지 않고도 잘할 수가 있게 된대요. 네. 저는 무조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안 쫄리려면 도복이라도 잡고 그냥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테이핑을 초반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격투창고면은 노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짓수가 노기가 있고 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기는 도복을 안 입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 MMA 하시는 분들처럼. 근데 MMA 체육관인 것 같으니까 격투창고면 그런가요? 근데 제가 사진 봤을 때는 다 도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도복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도복 입으려고. 근데 주짓수를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예전부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순발력은 떨어져도 이게 파워는 그냥 늘어지는 거 잘하면 이렇게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 주짓수 하면서 조금 현타가 왔던 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현타가 오는 게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그만두게 된 것도 저는 처음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그만둔 거예요? 작년에 몇 년 하다가? 6개월 정도? 6개월 하다가 배웠는데 이게 저는 그래도 여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 처음에 봐준 줄 알았어요. 여자라서.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힘이 세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어떤 체급, 성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다라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로 힘이 좋아서 버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약간 원동력이 됐는데 나중에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못 넘겨? 이 새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해서 어디다 쓰지? 내가 이렇게 힘 좋아서 순간 이 남자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 좋다는 거에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거기 안구도 좋으시잖아요. 네? 안구.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크로스핏도 했고 헬스도 꾸준히 했고 이래서 기본 근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도 부러졌겠다. 이참에 그만둬야겠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해보면 진짜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좀 조심하시고 매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무좀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바르시자 같은 거 항상 사셔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무조건 소독해줘야 돼. 저한테 주짓수 너무 인싸 스포츠예요. 그런가요? 주짓수요? 아니요. 애초에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건 온라인 플레이란 말인 거예요. 그쵸. 근데 온라인 접속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다른 플레이어를 만나야 되잖아. 처음에 가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짓수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스포츠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살결을 맞대고 이렇게 정말 코가 여기까지 오고 막 계속 너무 인싸 스포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너무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약간 처음에 이상하기는 해요. 저는 관절기 이런 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좋죠. 저는 딱 누군가에게 그때 이후거든요. 그 흉기난동이 저는 뭔가 내가 내 몸 하나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 그렇죠. 복싱으로 하기에는 누군가 때리기는 좀 자신이 없어서 제압 못 움직이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좀 있죠. 도망가는 게 베스트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근데 그런 거 진짜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훨씬할 수 있는 이렇게 기술이 하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의 몸의 작동 기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호신술을 하다 보면 그렇네. 사람이 이렇게 피는 힘보다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눌러서 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서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줘요?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못 움직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올라타. 그리고 목을 조를 때도 어디를 눌러야 확실히 경동맥 압박이 되는지. 멱살 잡아도 어디를 잡았을 때 애가 훅 딸려오는지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상당히 유용한 지점이 있지만 평소에 그죠. 일단 들어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쓸 일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렇죠. 맞아요. 경찰 이런 거 아니면은 쓸 일이 별로 없죠. 써서도 안 되고. 너무 혹하는데. 그렇죠. 해보세요. 이거 너무 혹하는데. 해보세요. 진짜 남자분들 추천드려요. 그렇죠. 저도 어쨌든 제압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설명이 듣고 매력적인 거는 누군가를 제압 당연히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평생을 뭔가 그냥 비실이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들으면서 드는 거는 내가 그래도 정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딱 그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거는 너무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쵸. 너무 재밌겠다.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 사실은 이런 거. 나 이 자세가 안 되는 게 이래서야. 이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가장 아파할 수 있고. 뭐 TV 예능 나서 그러잖아요. 여기 누르면 좀 다 보세요 하면 막 이런 것처럼. 어디를 걷어차야 바로 넘어지는지. 이런 너무 재밌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오랜만에 지식에 대한 이 소구가 좀 오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운동에 주짓수 포함되진 않나요? 저는 일단 헬스부터 너무 인싸 스포츠예요. PT 없이 혼자. 근데 의외로 주짓수장이 사람들이 되게 내향적이에요. 사람들이 말 없이 그냥 되게 조용해요. 할 때도 막 숨소리밖에 안 나요.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서로 버티느라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5분씩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짓수 룰 자체가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회를 나가면 귀 속에다가 막 욕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상대를 도발하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묵하고 하는 게 룰인 스포츠여서 그러니까 완전 강한 룰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좀 별로 예의가 아니다. 약간 자제시키는 편이어서 그래서 내 모르는 사람이랑 가서 충분한 심적인 거리를 두고 등길 수 있다. 그냥 그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거의 이 사람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겨뤄야 한다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휙휙 넘어가?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다 그렇죠. 처음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컴퓨터 AI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다. 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되게 처음에 목을 많이 졸리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배적인 느낌 처음에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아요. 그래 많이 배우기 때문에 스파링을 하면서 그렇게 굴욕적이 아니니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거의 뭐 아버지의 주짓수.
그 주짓수 방송이 네, 돼버렸어요. 적당히 잘라주세요. 아버지의 주짓수. 책 갈피.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저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고아리인데 이 이름에 관한 문장입니다. 나는 아리라는 이름 따위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딱 벌어진 어깨에 소도 때려잡을 듯 강건한 육체를 지닌, 그러니까 혁명전사의 딸에 참으로 걸맞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흔한 경수기, 해수기 같은 이름이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당황과 모멸의 순간을 나는 당신들의 청춘을 기념하고자 했던 부모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며 살아왔고 살아내는 중이었다. 와, 문장 근데 진짜 잘 썼다. 그쵸. 듣는데 이걸 한번 끊어갈 법도 한데 안 끊고 그걸 이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맞아요. 와, 문장 진짜 잘 썼다. 이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에서 아를 따왔고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따와서 아리가 된 건데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진짜로.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사실 찾는 문장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찾으시는 동안. 네, 그럼 챈들러 씨가. 네. 뭐 좀 전 다릅니다. 이게 특별판이어가지고 뭐 페이지는 의미가 없겠지만 역시나 어떤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겠죠. 우와 사내들이 함성을 질렀고 집이라야 10여호 늘 고요하던 밭내골이 들썩거렸다. 들썩거렸다는 건 문어적인 표현이 아니다. 밭내골은 산과 산 사이 산비탈에 들어선 좁은 마을이고 사내들의 함성에 밭내골이 실제로 3m쯤 하늘로 쑥 날아올랐다 내려앉았다. 너무 재밌게 잘 쓰지 않습니까? 어쩜 위트가 너무 좋아요. 확실히 작가는 이렇게 좀 무르익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삶의 궤적이나 인풋이 많아야지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작가님조차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시인이 될 사람들 시 쓰는 거 보고서 내가 쓰던 시는 행가리한 산문에 불과하구나 하는 패배감을 느끼시고 시를 그 다음을 절대 안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는 좀 더 천재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감각의 영역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떤 연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장면이 너무 동화 같았어요. 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으며 마당을 빙 둘러 내달렸다.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뭐가 그리 좋았는지 나는 아버지의 목 위에서 등허리가 흠뻑 젖도록 웃어젖혔다. 우물가에 핀 달큰한 치작꽃 향기에 숨이 막혔다. 되게 동화 같은 장면이어서 몽글몽글하고 뭔가 동막골 느낌. 네, 맞아요. 웰컴 투 동막골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한 줄 평과 별점은 맛보기용 토지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맛보기용 토지. 네. 챈들러 씨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맛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0.5점이 빠졌네요. 네. 결국 좀 집중력을 잃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 네. 그럼 수진 씨는요? 얄팍한 한 줄 평으로 감히 평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함. 5점 만점에 4.5점. 올 이번 시즌 그래요? 최고 평점인가요? 그런가요? 그랬던가요? 뭐가 또 호평을 받았더라? 뭐 중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좀 그랬고 리스본행 야간 열차 몇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책을 읽게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